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예,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갑자기 막 순위 생각하고 또리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특례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열집 협심계열 해야 되지만 특례가 있죠.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는 특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특례. 자, 그러면 바다가 육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땅의 용도를 정해야 되는데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은 내용과 같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매립 준공 인가일에 이웃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고시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긴 지정 고시 간주가 아니라 지정 의제 또는 간주 이렇게 조심합니다. 근데 매립 목적이 다르대.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적인 내용과 다르다거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적의 이웃하고 걸치면 특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다라고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립 목적이 같을 때만 특례가 인정되고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적의 이웃하고 걸치면 그때는 특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자, 그렇게 용도적 지정 특례, 공유수면 매립전 특례 보시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 다른 법률에 의해서 구역 등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매립한 게 아니라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은 이 공유수면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봐요. 근데 어디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그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고. 얘가 뭐가 나와야 돼요?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반드시 도시지역에 연접한, 우리 인천 연안부도 있잖아요. 부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공유수면에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되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봐요. 그래서 공유수면에도 용도지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별도로 지정 안 해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그래서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했어. 그러면 그 지역은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죠. 산업단지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슨 산업단지? 국일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없이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보여. 그런데 우리 시골지역의 공장유치계획에서 농공단지 조성하잖아요. 농공단지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봅니까? 농공단지는 아니다. 국일도는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원개발 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여기가 발전소죠. 원전이나 이런 발전소, 전원개발 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보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은 제외? 수송은 제외.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특례 함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해 놓으시 바랍니다. 수송은 제외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특례도 있고 또 관리지역에서의 특례. 자, 여기는 관리지역에서의 특례입니다.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 관리지역에다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무슨 지역이 된다고요?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했다고 해서 그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그 관리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의 특례다.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관리지역에 보전산지를 지정했대. 임야가 있는데 산림청장이 앞으로 보전하겠습니다라고
보전산지 지정했어요. 근데 보전산지는 산지 종류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그래서 보전산지는 무조건 단정하지 말고 고시에서 보전산지를 지정할 때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할 거 아니에요. 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해요?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지정되면 농림지역이지만 보전산지는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을 본다. 그래서 이런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 자 특례 세 가지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에서 행위자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도 지역은 다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제 틀리기 쉬운 거 행위자. 자, 시험에서 용도 지역 행위자 나오면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에서 나올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잠자는 곳이니까. 그러면 전용 주거적은 어떤 지역이 전용 주거적이에요?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러면 제1종 전용 주거적에서는 뭐 설치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 가능하다. 그죠? 단독주택. 근데 여기서도 다가구 주택은 안 되고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중에 단독주택 가능하고 그리고 양호하려니까 다른 거 들어서면 안 되죠. 뭐만 들어서요? 근생시설만. 근생도 무슨 근생만? 일종 근생만. 그래서 일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 근생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당연히 아파트 돼요, 안 돼요? 일종은 무조건 아파트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당연히 되겠죠? 아파트 돼요, 안 돼요? 되죠? 이종부터는 아파트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단독주택도 덤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양호해야 되니까 여기도 일종 근생만. 그러니까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요거밖에 설치가 안 돼요. 다른 시설은 안 된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일반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는 거예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에요. 편리한.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이 전용 주거지역보다 더 설치될 수 있는 게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것, 일단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4층 이하다.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무엇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안 된다. 그러면 보세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우리 법에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독주택 가능하고 공동주택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동주택 가능합니다. 단 뭐가 안 된다고? 아파트가 안 된다. 4층 이하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으니까 주거지역이니까 주택이 있으면 뭐 들어야 돼? 근생시설 들어오는데 근생시설은 여기도 일종만 된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 이종 근린생활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가나 다는 전용 주거지역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하려니까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이 이렇게 추가된다는 이야기죠. 교육연구시설에 유치원, 초중고 가능하고 그리고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노유자 시설 가능하다. 그래서 점점 범위를 확대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요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좀 더 범위를 넓혀 주시면 돼.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거에 플러스 뭐만 추가하면 돼요? 뭐만요? 아파트. 2종부터 아파트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종교시설만 추가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나와도 문제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은 1종 일반 주거지역을 중심을 잡아주시고 거기에다가 2종, 3종은 거기에다가 아파트와 종교시설만 추가하면 돼요.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설치할 수 있는 용도가 똑같아요. 다만 사이즈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용도는 똑같으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 나오면 똑같이 문제 푸시면 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예, 용도적이 나오면 전용 주거적과 일반 주거적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용 2개, 일반 3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딱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정리할 거, 자, 용도적의 행위 제한, 자, 용도적 행위 제한.